예, 안녕하십니까. 의학이 받아들인 명상 치료, 특히 한의학이 활용하는 명상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우 교수입니다. 저는 한의사고요. 한방신경전식과 전문의입니다. 또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에서 회장을 역임했고 지금 현재는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정신건강센터장을 맡고 있으면서 주로 그 한의학 임상현성에서 명상을 활용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할 내용은 명상과 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명상의 메디테이션과 의학의 메디슨은 메디라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다 사실은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였냐라면 바로 환자였죠. 그래서 명상은 종교적일 수 있고 의학에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서로 간에 매우 유사한 점도 있고 또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은 통합의학과 무한대체의학에서 많이 활용이 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꾸준히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고 또 축적하면서 바야흐로 명상과학, 과학명상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기공과 관련된 내용을 명상과 결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명상이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상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과학과 연관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과학적 연구가 축적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과학적 연구의 축적의 결과로 의료 현장에서 더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이 어떤 방법으로 과학화됐는지를 한번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상이 어떤 정의와 측정 도구가 확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명상이라는 명제는 굉장히 넓은 범주가 있지만 벌써 1990년대 들어와서 마음챙김이라는 요소가 정의가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보통 명상을 어떤 목적에 쓰일 때는 이런 목적으로 한다라는 정의가 확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챙김이란 의도를 가지고 현재 순간의 내적 경험에 비판단적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가 1990년도 존 카바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후로 그 이외에도 각각의 어떤 목적에 따라 정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크게는 주의에 대한 자기조절, 그리고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명상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정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측정 도구가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은 명상을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한 5년쯤 하면 잘하나? 10년쯤 하면 잘하나? 이런 걸 갖고 서로 논쟁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명상을 요만큼 할 수 있겠다. 또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과 평가 도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학적 연구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되고 도구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근거에 기반한 표준화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제 MBSR이라는
세상이 카바친에 의해서 열리게 됐는데 그것은 매우 독특하게 이제 시작을 했죠. 즉, 병원 장면에서 정말 보기 싫은 환자들,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조금 귀찮은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 통증 환자들을 이제 카바친이 만나게 되면서부터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MBSR에 명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만큼 1990년대에서조차도 명상이라는 단어는 서구 사회에서도 꽤 어색했던 단어이고 의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던 개념이었던 거죠. 하지만 마음 챙김, 스트레스,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어지고 특히 만성 통증, 암 환자 이런 대상을 환자를 보면서 그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꽤 이제 그 명상은 의료계 시장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게 됐죠. 단순하게 스트레스의 문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정신과 의사들이 접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MBCT 같은 경우는 우울증의 재발 방지라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를 위한 마음 챙김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와 같이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됐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의료 시장에서도 명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 환경이 되었던 거죠. 그런 연구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축적이 돼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해에 1000편 이상이 되는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상 연구의 시대가 2000년대에 와서 열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연구들은 그냥 간단하게 무슨 연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을 축적했던 연구들의 결과물들이 또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소개할 몇 가지 논문들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 논문이 아니라 수십 개의 논문들을 정리해서 메타 분석이라는 거를 한 겁니다. 즉, 메타 분석은 여러 논문들을 다 모아서 그 효과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조절을 한 거죠. 2010년도만 해도 벌써 20, 30건의 논문들을 메타에서 나온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나옵니다. 불안의 효과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우울의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들이 메타에 나오게 된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효과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일어났는가도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이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하게 인지적, 정서적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을 하면 반추 및 걱정과 같은 뭔가 역기능적 사고를 감소시키는 그런 어떤 기전에 의해서 우리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런 어떤 메커니즘, 기전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추라고 이제 했던 생각 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브레이크하고 또 그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스스로가 부정적 사고를 계속 갖는 거를 끊고 그래서 걱정을 차단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이 줄어든다라는 연구들이 축적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연구를 보게 되면 결국은 그냥 효과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이 마음의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서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것까지도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과학 명상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거는 저런 뇌 형상을
연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흔한 말로 저렇게 눈에 딱 보여주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연구들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저 연구들 역시 뭐 어떤 거를 명상을 했더니 어떤 뇌가 변했다 이런 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즉, 그 뇌가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명상이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전전두 피질에 변화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으로서 자기 성찰 그리고 메타인지와 관계된 겁니다. 즉 내가 무슨 막 어떤 행동을 할 때 전전두엽이 작동을 해가지고 너 지금 그거 잘못하고 있어. 잘해야 돼. 라든가 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라고 스스로를 자기 평가할 수 있는 뇌의 영역이 발달을 또 거기에 영역이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찰 및 메타인지에 관련된 영역의 효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한 감각 기능. 예를 들어서 내가 명상을 하게 되면 나의 몸에서 어디가 불편한가라는 거를 알아차림하거나 그런 어떤 감각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해마 같은 학습과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서 자기의 기억들을 잘 정리하고 산출해내는데 명상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정서 조절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런 각각의 뇌의 영역들이 서로 연결하는 연결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뇌 전반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알아차림, 관찰, 느낌,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정서의 조절, 그 다음에 갖고 있던 기억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조차도 명상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된 거죠. 그런 연구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단순히 그냥 뇌의 변화만 유발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조절 능력을 키워줬다. 신체 자각 능력을 키워줬다. 정서 조절 능력을 키워줬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뇌신경의 뇌과학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은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명상을 우리 기업에다 명상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직원들의 어떤 불안, 직원들의 스트레스 뭐 이런 거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제 명상을 해서 뭐 편하게 숨을 쉬고 안정을 취하라라고 이제 했죠. 그런데 그런 효과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떤 기업들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라고 활용하겠지만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야, 이 직원들이 일에 집중은 안 하고 뭐 다 쉬려고만 할 것 같아. 이거는 별로 우리 기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안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런 뇌과학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한 대로 주의 조절 능력, 그 다음에 판단 사고 능력, 또 상위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근거를 축적하다 보니까 그러면 회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네? 심지어 생산성도 늘릴 수 있네? 이런 어떤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기제들이 이제 풍부하게 데이터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동안은 명상 도입하면 직원들이 그냥 자꾸 밖에 나가서 그냥 쉬려고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들이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쌓이면서 저변으로 많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과학 명상이라는 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자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단순히 뇌과학이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명상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질병관리, 심리치료, 그 다음에 자기조절, 성장, 교육, 사랑, 자, 이런 정도로 명상이 대중화가 되는 데 있어서 과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앞서 쭉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어떤 명상이 1990년도부터 정의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자료가 축적되면서 소위 말한 과학 명상에 반열이 되면서 그냥 연구의 중심에 과학 명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넓게 대중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통의학에서 명상은 그렇게 아직 현재 의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 넓게 활용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면 보완대체의학과 통합의학이라는 시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통의학이 있으면서 보완대체의학을 같이 의학과 정통의학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연구의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비록 의학에서 우리가 그 보완대체의학을 정통의학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협업을 해서 이 영역을 넓혀가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히 연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그 보안통합건강센터에서 명상을 정의한 거를 보면 평온과 생리적 이완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며 질병에 대처하고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돕는 오랜 전통이 있는 심신요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벌써 이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질병의 대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강과 웰빙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인드 바디, 심신요법이다 라는 개념으로 미국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서 그런 보완대체의학을 조금 더 연구를 하면서 의학 과학적으로 자료, 데이터들이 축적된 것을 통해서 이것은 의학과도 서로 충분히 교류할 수 있다는 개념의 통합의학이라는 개념을 또 만들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명상이라는 것은 통합의학적 본점에서 과학적 근거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수용성도 높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심신요법을 보완대체의학 가운데서 가장 의료 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영역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한의학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이제 조금 근사치에 있는 침치료나 한약 치료가 이제 그런 영역과 조금 더 이제 가깝게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통합의학이라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기존의 의학에서는 저런 어떤 초월적 문제 이런 문제는 의학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통합의학에서는 초월적 문제들조차도 우리가 의학 영역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할 때 소위 말한 자기치유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즉 정통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을 받는, 그냥 의료적 지원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통합의학에서 관점은 의료에 동참해서 자기 치유를 하는 사람으로 환자가 규정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 명상이라는 게 의사가 해주는 게 명상이라면 그건 의학에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명상은 셀프-힐링이란 자기 치유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의학이라는 영역이 그만큼 명상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떤 몸의 통합적 관계,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그런 치료 차원이 아니라 경험, 직관, 교육, 협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다뤄졌을 때 의미 있게 치료 활동이 되는 게 통합의학이다 보니까 명상의 중요성은 통합의학에서 훨씬 더 커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웰니스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소위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의 어떤 그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를 통합의학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상은 통합의학에서 선택한 첫 번째 치료 방법이 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과연 미국의 병원에서 얼마만큼의 활용성이 있는가라고 보는 자료를 공개한 논문이 있어요. 2016년도에 우리 잘 아는 MD 앤더슨, 메모리얼 슬러건 캘터링, 안병원, 하버드 등등의 정말 유수의 어떤 암센터에서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면 저기서 보는 것처럼 운동, 침, 명상, 요가, 마사지, 음악요법이 굉장히 높은 빈도로 쓰이고 있는 치료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암센터에서도 명상이나 그런 치료 방법이 일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의 명상 치료는 사실 대부분 일종의 자원봉사 혹은 그냥 한번 경험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의 거의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의 도구들을 좀 속된 말로 수가를 받아가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의료 영역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병원에 방문을 해보셨겠지만 내가 돈을 내는 치료하고 한 푼도 돈을 안 내고 그냥 봉사받는 치료하고는요, 효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만큼의 가치와 의미와 비용이 드는 치료가 솔직한 연기로 효과가 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자원봉사, 서비스 이런 치료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살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내 주요 암병원에서의 실태를 보게 되면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병의 암은 담당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암 또는 암과 관련된 증상들, 두 번째가 만성 통증, 세 번째가 정신적인 고통, 문제를 갖고 제일 많이 다루게 되죠. 사실 이 분야는
다뤄지게 된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 카바진의 경험에 따르면 의료인들이 조금 다루기 귀찮은, 예를 들어서 통증이 있는데 진통제를 갖고 잘 조절이 안 되면 의료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을 때 보내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암 환자 같은 경우도 암이라는 치료를 할 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등등의 치료를 열심히 하다가 정작 환자는 식욕이 떨어진다든가 피로감이 높아진다든가 미스껍다든가 그런 어떤 고통이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을 때는 이때 이제 명상이 기여하는 바가 컸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 우울 같은 것도 약물을 먹어도 자꾸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명상이 효과가 있다. 이런 어떤 결과들에 의해서 저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도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도 보시게 되면은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29건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봤더니 암 환자의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더라. 그 다음에 암 환자의 어떤 이런 어떤 피로감 또 미식거움 이런 거에 효과 있더라라는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성 통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증상들, 특히 여러 곳에서의 동시에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섬유근 통증 같은 통증은 진통제 갖고 잘 회복이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마음챙김의 기술을 갖고 명상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만성 통증의 우울증 같은 데 이제 특별히 효과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온 거죠.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건강이 불안, 우울 이렇게 하나하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정신 증상을 동시에 갖고 있고 또 사실은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서 계속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발률이 높죠. 원래 아까 설명드렸던 MBCT 같은 경우도 바로 우울증 환자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됐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다양한 정신장애의 명상이 활용되고 있죠. 비교적 우리가 그동안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혈압? 그러면 약 먹으면 되지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후반부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명상이 의학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서 지금까지 암, 만성통증, 정신장애는 표준 치료 후에 추가적 치료라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아예 작정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에 과연 명상이 직접적 의학적 효과가 있을까라는 연구는 정말 앞으로 조금 더 관심 갖고 연구해야 될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있었고요. 사실 최근에 와서는 당뇨라든가 어떤 특별하게 어떤 질병에 대한 직접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아마 명상이 치료적으로 선두권에 들어가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치료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 치유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뭔가 나의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 명상이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앱을 보거나 또는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면서 뭐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디지털 치료제의 하나의 역할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분야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는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그 명상 부분이 선두권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캄, 그리고 헤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벌써 임상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임상 연구가 그냥 뭐 편안하다, 안정된다, 뭐 이런 연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도 있어요. 텔레마케터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들의 업무 효율은 이런 어떤 디지털 앱을 활용하면 효과적일까? 뭐 이런 연구죠.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텔레마케터들은 계속 그 전화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그러면 처음에 1시간 반 동안의 명상이 무엇이다 라는 걸 교육을 시키고, 지금 나눠주는 요 앱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쓰십시오. 활용은 뭐 그냥 한 10분, 15분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준 거죠. 그래서 1시간 반의 교육 이후에 자기가 필요할 때 한 10분, 15분만 썼더니 스트레스도 줄고 또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고통도 훨씬 줄고 또 다른 어떤 뭐 반응들도 좋아졌더라. 이런 연구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자 또는 어떤 그 명상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훨씬 더 명상을 효과적으로 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사이고, 한의학 의료 현장에서의 명상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정통의학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보완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명상이 환자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은 의료 이원화 체제이기 때문에 의학 아니면 한의학인 두 군데의 의료 시스템에서 어떤 의학적 도움을 받죠. 한국에서의 보완대체의학은 사실은 굉장히 약한 영역이고 그들이 직접 의료 영역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장벽이 높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라면 사실은 서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한의학이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보완대체의학의 하나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의 의료 현상을 한번 보면 한국에서의 어떤 명상의 활용도도 한 번쯤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상과 기공은 아시아 국가 전통의 정신수련, 마음수련, 건강관리, 질병치료의 목적을 갖고 전해되어 온 방법이죠. 그래서 서로는 굉장히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법들이 융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호흡 명상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단전호흡 하는 모습과 거의 매칭이 되겠죠. 요가 하는 모습을 보면 태극권을 동작하는 것과 뭐 매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되고 있죠. 다만 명상의 기원 또 기공의 기원이 조금 다르고 또 목적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명상은 깨달음, 기공은 어떤 건강, 질병 치유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두 가지 영역은 매우 유사하고 서로 융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수련의 정신 조절, 호흡 조절, 또 몸의 조절이라고 하는 기수련의 키워드 조신, 조식, 조신은 MBSR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자세 조절, 호흡 조절, 정신 조절의 내용이기 때문에 호흡 명상, 정자 명상, 또 먹기 명상 등등과 매칭업이 되고 있죠. 또 하나는 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서 우리는 기를 느끼는 작업, 기를 축적하는 작업, 기를 운행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수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상과 기공이 서로 간에 융합돼서 연구될 분야는 매우 넓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명상을 보완대체의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서양의 의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공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죠. 최근에 어떤 연구 추세를 보더라도 대략 한 10분의 1 정도의 비율로 굉장히 기공의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의 연구는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미국 시장보다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공 연구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더 연구가 많이 축적돼야 이제 명상과학처럼 기공과학이 돼야 훨씬 더 넓게 대중화되고 의료 서비스도 다양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연구가 어렵냐라고 하면 첫 번째 어려운 거는 일단 기공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태국권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를 통합해서 이거는 기공이야 라는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역시 기라는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측정 도구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도 과연 기를 인식론적 입장에서 볼 거냐, 존재론적 입장에서 볼 거냐 갖고 다툼이 있을 정도로 아직도 기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제너럴 컨셉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 앞서 1990년도에 존 카바치니 명상을 마음챙김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것처럼 기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연구의 스타트를 끊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연구들이 쌓이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떤 기를 측정한 것들은 아직까지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심박동 변이도 같은 내용을 갖고 이것이 어떤 기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가설을 갖고 연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이제 조금씩 이제 개발돼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동작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돼 온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연구들은 주로 이제 태극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상 또 기술연 다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어떤 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표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통한 표준화 작업을 태극권을 통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태극권 연구를 통해서 뭐 이런 어떤 관절염 환자한테 효과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 최근에는 만성 조현병 환자들의 대상으로 주의력을 높이는 연구들도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상과 똑같이 효과성 및 기제에 대해서 연구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고요. 과연 어떤 변화들이 기공을 하면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뭐 자율신경계 활성화라든가 또 사이토카닌 감소라든가 또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기공 역시 신경생리학적인 어떤 메커니즘들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기공과 태극권이 정서 조절을 할 때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되는가라는 그 연구인데 2018년도에 연구에서 기공과 태극권이 정서 조절을 하는 심리적 기제의 가능성이 무엇일까라는 탐색 연구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마도 마음챙김의 기전과 같은 게 아닐까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과 기공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목적 그리고 수행했을 때의 어떤 방법론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공도 많은 의학적 효과들이 검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암 관련된 여러 증상들, 뭐 피로라든가 수면 문제라든가 우울, 통증,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들이 이제 앞서 말한 대로 메타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병원 암센터에서도 이런 기술연 관련된 치료법을 환자한테 적용하고 있죠. 또 기공 관련된 여러 대상 질환을 보더라도 앞서 명상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어떤 대사증후군이라든가 COPD라든가 이런 어떤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뭐 이런 질환들을 직접적으로 기공 기반한 연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연구들은 어떤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저희 센터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한의학 정신건강센터이고 한의학을 통한 정신건강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한의학은 환자들의 자기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자기치유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환자한테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명상과 기공이 굉장히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과 측정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를 잘 느끼는 것, 기를 저장하는 것, 기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방법론들을 훈련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기가 잘 느껴지나를 측정하는 도구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수련을 오랜 기간 했던 어떤 전문가 그룹과 또 이제 기수련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을 종합해서 초보자에 부합한 그리고 전문가에 부합한 어떤 기에 대한 개념과 측정 도구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동작 분석을 통한 타이치 연구도 일부 진행을 해서 각각의 동작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연구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이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소위 말한 예방의학적 측면에서의 양생법들을 이제 추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 자생력 증진을 위한 마음챙김과 기공훈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이제 책으로도 출간을 하고 있고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생력을 통해서 마음챙김 명상 기반에서 조화 균형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기공에 기반해서 순환과 교류를 시킴으로써 최적의 인간을 만들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기반해서 호흡, 이완, 마음챙김의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최적의 상태를 만들고 호흡과 이완과 마음챙김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인간의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기공에 기반해서 기를 느끼고 기를 쌓고 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적의 인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수련을 하면서 양손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기감을 느끼는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명상을 수련한 사람과 기수련을 하는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 기를 느끼는 요 작업이 마음챙김의 작업과 매우 연관이 많고, 마음챙김을 잘 하는 상태는 기를 잘 느끼는 상태다라는 데이터를 이제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감기라는 것이 마음챙김의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죽기와 같은 방법은 이제 흔한 말로 먹기 명상을 통해서 먹는 것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 그 다음에 행기는 걷기 명상과 같이 어떤 동작을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기운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떤 최적의 상태, 즉 신체적으로는 순환을 잘 시키는, 머리는 서늘하고 다리는 따뜻한 두한종렬의 상태,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마음 많이 비운 상태에서 받아들임을 할 수 있는 허심압도의 상태라는 어떤 최적의 상태를 만듦으로써 질병 치유로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의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의료 현상에서 명상을 어떻게 넓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미국 시장은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의료 영역을 활발히 하고 있죠. 한국은 의학과 한의학을 통해서 조금씩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많은 영역에서 의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노력할 것은 그런 어떤 명상과 기공의 융합적인 문제와 또 통합의학, 보완대체의학 시장에 대한 확장,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점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명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높은 명상을 과연 의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을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겠죠. 사실은 많은 명상 전문가들이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의료인들은 과연 명상을 의료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또 반대로 환자는 얼만큼 그 명상을 받아들여서 쓸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명상 전문가와 의료인들은 두 분 모두 다 사실은 명상이 의료계에서 보다 넓게 그리고 보다 깊이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역시 명상의 치료 기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또 더 풍성하게 밝혀줌으로써 명상이 어떤 변화를 인체한테 일으키는가라는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상이 조금 더 의료에 직접적인 접근 그리고 한의학이나 기공과의 융합을 통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료라는 그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통합의학적인 패러다임으로 넓혀 나가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넓은 그런 프로그램을 의료 현장에다가 적용해야 되고요. 또 반면에 의료 현장에서 명상을 적용할 때는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도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의료인의 명상이라는 말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명상하는 뇌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의 저자인 그 데니얼 골만과 리처드 데이비스는 너무나 좋은 책을 저희한테 선사를 했죠. 명상의 과학적 해석을 저희한테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명상가라는 겁니다. 즉, 단순히 과학자가 아니라 명상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자라는 겁니다. 즉, 명상을 꾸준히 자기 삶에 녹아내리는 자가 진정한 명상과학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환자를 진료하는 또는 환자를 다루는 여러 어떤 상담가든 또 의료인이든 다양한 분야의 직종의 어떤 분들은 단순히 명상을 테크닉, 기술로 넘길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명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더 열심히 수행해야 더욱더 그 치료적 능력, 역량이 더 커질 것이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명상하는 의료인으로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명상이 많은 의료 분야에서 활용돼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명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